네, 옥탑방 살이가 끝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이 아니고요. 강북 우선 투자를 천명했습니다.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 삼양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한 달간 살았습니다. 드디어 그 한 달 생활이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옥탑방을 나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렇게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올 때는 굉장히 더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또 이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행복함으로 살았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요. 글쎄 말입니다. 정이 들어가지고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들 뭐 이제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날씨는 많이 더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요. 조수진 동아일보 부장 그리고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의 옥탑방 살이를 끝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옥탑방을 퇴거하면서 나름의 좀 행사 같은 것도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박 시장을 배웅하면서 그 주민이 명예 주민증과 그리고 고무신 같은 걸 좀 선물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었고 정말 쇼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박 시장이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예,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쇼였습니까? 네. 우리 주민들이 정언해 주시네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번 와서 한 달 한번 살려볼까요? 네.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쇼라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응원했을 거다. 이벤트도 매일 하면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면 살게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나? 부탁인데 일도 책임감도 애민사상도 아무것도 없으면 쇼라도 해라. 뭔 배짱이냐? 너무 통쾌한 말이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사실 옥탑방 살이가 쇼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 부장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쇼라도 하세요. 뭔 배짱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의 모든 행동이 다 쇼라고 하지만 일단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유력자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행복하다.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고무신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왜 그렇죠? 그러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그러니까 초심을 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당부이면서 은유적 표현이 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이게 정치적 쇼라고 보이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듯한 저 목소리가 조금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박 시장처럼 웃으면서 넘어가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이 옥탑방에서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을 지냈는데요. 그 한 달간의 뒷이야기를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생각해보면 지난 한 달간 옥탑방에서 잠을 잔다는 거 상상하기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야 앞으로 이제 대권 욕심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쳐요. 사모님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보좌진들은 무슨 죄예요 거기서?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 내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구태여 따라오지. 아니 그래도 너끈하게 잘 견뎠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 살이와 관련해서 강란이 이제 부인이죠. 강란이 여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 의원님? 글쎄요, 쇼 정치인은 다 쇼한다는데 이미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인 쇼한다는 다음 목표를 위한 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쇼를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대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대권 도전. 사실 아마도 박원순 시장은 지금부터 이런 본인 스스로 말한 쇼라고 한다면 이런 쇼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대권 도전할 때까지. 이제 그런데 저는 아까 보니까 TBS 라디오 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건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TBS 교통방송이요. 그렇지, 교통방송이요. 그리고 아마 그 삼양동 주민증, 그 동사무소 동장 명의 이름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서울시 산하 동사무소입니다. 게다가 아마도 박수 치는 분들은 되게 지지자들입니다. 예.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뭐 박원순 시장 마지막 날 박수 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지자들을 의식한 지지자들의 앞에서 행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실제 진짜 느껴야 될 것은 한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옥탑방에 살았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의 멀리 아파트를 보면서 나는 평생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전세 26억짜리 전세. 이른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호화주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에어컨 켜질 겁니다. 뭐 식당에서 다 요리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걸 돌아갑니다. 그런 분이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의 좌절감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 서울 집값 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삼양동 옥탑방에 사신 분들은 그 좌절감 엄청날 거예요. 그걸 핵심은 그거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조 부장. 예. 예, 저는요, 이 대권 행보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진행자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대권에 관심 있으시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고 넘어가거든요. 예.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얼마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욕을 먹었습니까? 한 번에 하루에 서울 시민들에게 그 무료로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루에만 50억 원의 혈세를 그랬었죠, 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걸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니 해도 보여주기 행정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도 200만 원 안 주면 이런 방 얻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럴 때 대권 욕심 있으시죠? 하면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김민지 기자가 그 강북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대권 욕심 있으시죠? 하면 그냥 좀 웃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답게 이것도 좀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방금 그 이야기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다.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대권 라이벌이랄 수 있는 네. 여당 내의 대권 주자들 지금 거의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 뭐 각종 스캔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유력한 대권 주자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예. 과거와는 달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셨네요. 자, 아까 조 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삼양동 오탑반 살해를 했으면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에 대한 뭔가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김민지 기자 옆에 강북 프로젝트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네. 한 달 옥탑방 살해 후 내놓은 강북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보시면 교통, 주거 환경, 또 교육 문제까지 그동안 강남에 너무 치우쳐졌던 것을 좀 격차를 해소하겠다. 여러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울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잠깐 그 내용 듣고 오시죠. 강북에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획일적으로 그동안 재정을 투자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런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재정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김민지 기자의 강북 프로젝트 중에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4개 노선의 경전철 노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삼양동 옥탑방 살해 이후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김민지 기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천천히 짚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4개 노선의 경전철을 이제 빨리 착공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일단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머지는 2007년도에 이미 시작됐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이 안 나타나서 첫 삽도 떼지 못했다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 4개 노선을 다 하는 데에
3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거 돈은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경제철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가져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다가 이거 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시민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거 놔달라 그러죠, 이제. 당연히 놔달라 그래요. 그런데 막상 놓으면 안 탄단 말이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런 데 좀 불편하고 뭐고 하더라도 빨리 가기를 5분에 오는 차를 원하지. 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15분 안에 오고, 그러다가 또 저정색자 있다 해서 20분에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면 받는 거예요. 네, 교통 전문가, 김민지 기자 취재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내놓은 정책이 2조 8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4개 노선의 경전철을 본인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조 부장은 그 정책 발표 내용이 좀 피부에 와 닿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내놓았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덜고 굉장히 그 교통이 편리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경전철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다라든지 아마 하더라도 지하철, 버스를 오히려 개선하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제 1998년에 조순 서울시장이 대선 행보를 할 때 서울시에 잠깐 나갔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뭔가 1, 2기 때 가시적으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뭔가 내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작용하지 않느냐. 예. 우리 조금 전에 왜 대선 행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와는 다르게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예. 어떤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벌이고 그것을 통해서 박원순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대선으로 가려고 한다. 예. 이런 것이 너무나 좀 잘 보인다. 예.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 의원님, 예. 그런데 이제 강북 옥탑방 생활 한 달 만에 나온 정책이라고 하는데 옥탑방 생활과는 별 연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건 강북 개발한다면 그랜드 지자를 하면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아마도 뭐 옥탑방 끝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도 아마 저런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끝났을 때 어떤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아마 참모들이나 전문가들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아까 박원순 시장 인터뷰에서도 강북에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라면서 그동안 강북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시장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7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강북 강북 개발 억제한 게 누굽니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있다 그렇다면 반성을 해야지요. 예. 그렇다면 나는 7년 동안 강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겠다. 네. 누굴 탓할 게 아닙니다. 강북에는 개발을 억제했습니다. 누구 억제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본인에 대한 반성이 있는 상태였더라면 보다 더 신뢰랄까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렇구나. 저 정도라면 정말 번쩍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글쎄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전철 일단 사업 그렇고요. 또 하나 좀 짚어볼까요? 서울시가요. 빈집을 매입하겠답니다. 빈집을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옥탑방 이후에 또 내놓은 정책인데 김민지 기자가 준비한 화면에 제목이 눈에 띄네요, 우선. 네.
어디서 많이 본 정책인데 점점점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빈집을 매입해서 싸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2015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3년간 이렇게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롭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실적에 저조합니다. 38가구 정비하는데 그쳤다. 이런 저조한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한테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서울에 빈집이 그만큼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정책의 중심이 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적다. 빈집이 없어요, 서울은. 재건축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빈집. 이런 것들이 빈집 통계로 잡힌 것이지, 네. 서울시는 빈집이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에요. 빈집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통계만 보고 정책을 펴면은 잘못하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다. 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겨운 교수였는데요.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쨌든 이번 이 논란에도 굴하지 않고 조 부장, 네.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올여름에 이제 이 폭염에 삼양동에 살았다면 네. 겨울이 오면 추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한기에는 금천구에서 한 달을 살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안 의원 말씀대로 이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예, 저는 그것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오늘 또 서울 지역 최고 기온이 38도였거든요. 여름이 굉장히 긴데 이 긴 여름 그리고 아주 혹독한 여름 뒤에는 또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어느 때보다도 추울 거다. 이런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실력 있는 서울시장. 네, 그리고 그 실력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생활을 바꿔놓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궁금해요. 금천구에서 왜 한다고 선언을 했을지.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도 같고, 예,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왜 금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서울의 북쪽이고 금천구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 좀 많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뭐 아마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이제 더위를 올 혹서였는데 이제 혹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아이디어로 네. 또 옥탑방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지하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서울 집값 막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세인데 이때 서민들 이제 내 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추운데 한 달 들어가서 사니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본인이 뭐 쇼라고 자처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뭐 말릴 수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저기에 대해서 아무튼 좀 근본적인 서울 시민들 위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전철도 민간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하겠다. 예. 이게 골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북에 빈집을 사들여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 예. 중요한 거는 재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굉장히 문매를 맞았다는 게 바로 세금을 썼다라는 문제인데요. 예. 네, 세금으로 실험을 하고 또 그것이 실패한 실험이 됐을 경우 우리 삶은 그만큼 팍팍해지기 때문에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점도 좀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달간의 옥탑방 사리와 관련해서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좋은 체험이다. 분명히 정책으로 그 효과가 발현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